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릴 만한 매력적인 종목 10가지를 오늘도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두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5가지 종목들 총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방송 보시다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과연 언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 관심 있는데 매수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연락을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물어보는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성과 우리금융지주, 웰덱스, 동국 SNC, 호텔신라까지 5가지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픽은 하나머티리얼즈, JVM, 고려아연, 한진, 구형테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한 종목씩 한번 릴레이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가지의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샵 3772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질문한 다음에 답변까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픽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후성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중국 코로나 봉쇄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이 전기차 관련돼서 생산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또 거기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금방은 아니겠지만 해소가 될 수 있다. 시간이 가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성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정이 덜했고 더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갔었는데 일단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iPF6 관련해가지고의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채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배터리 안전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매출 증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봉쇄한다라고 하지만 어저께 오늘은 조금 더 아직은 개장 안 했지만 어제 중국 홍콩 증시가 오후장에 좀 반등을 줬고 오늘도 약간 지금 기대가 급등은 아니지만 좀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기조가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코로나 봉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보조금은 계속해서 연장 기대감을 갖고 있다. 거기다 탄소 배출권까지 보신다라면 저는 1분기 실적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픽 종목으로는 후성을 들고 오셨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픽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종목을 하나머티리얼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ISC 외에도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산 2공장 신설을 위해서 증설을 하죠. 1,000억가량 투자를 진행을 하는데 증설이 진행이 완료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설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딜레마는 과연 이 수요를 맞춰줄 것인가, 공급이 따라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일단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 능력 3배 정도 확대가 되게 되면 이게 전부 매출로 반영이 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도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북미 쪽의 어떤 고객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게 좀 자신감이 넘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디램의 메시아라든지 3D 낸드 고다나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건데 일단 하나머티리얼즈가 도국효 일렉트로라는 회사를 통해서 북미 쪽으로 일단 공급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낸드의 고단화 그리고 미세화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디램 쪽을 보게 되면 뭐 서버용 디램 그러니까 클라우드 수요 증가가 계속 최근에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존인지 MS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어떤 투자를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용 그 고성능 칩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고성능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경쟁도 상당히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도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국내 어떤 그 소모품, 그러니까 공정이 들어간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어떤 수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ISC뿐만 아니라 하나 머티리얼즈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팀장님의 픽은 하나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증설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대표님의 두 번째 픽, 금리 인상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뻔해 보이지만 일단 안전하게. 네. 오늘부터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네.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금리는 많이 올랐지만 네. 실적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안 좋든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고 또 반대로 기대감들이 좀 상존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아도 뭐 다음 분기는 금리 인상된 것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뭐 미국 선물 지수 보면은 일단 플러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런 기대감을 좀 일부 반영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고 지금 이번 하는 총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대출 규제도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이게 조삼모사다. 뭐 DSR 규제는 그대로 가고 뭐 DTV만 간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더 대출을 늘리겠다라는 거의 기조는 아직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은행주들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다. 네. 그럼 우리 금융지주는 추천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조가 수익성이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시에 일단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우리 금융지주 가지고 오셨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종목은 JVM인데 올해 뭐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 네. 나오고 있어요. 혹시 실적 기대감 때문에 갖고 오신 걸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컨셉이 실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시즌이니까 또. 네. 네. 하나 머티리얼즈도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들이 네.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JVM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르겠어요. 시장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실적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 보니까 조금 그 시선이 좀 압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 영업이 37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131% 성장. 뭐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19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역대 최대 규모. 실적 보실 때 전년 동기 개선폭이 확대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사상 최대 실적이 이게 합쳐지게 되면 콜라보가 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주가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JVM 같은 경우도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국 조제 관련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 그와 관련된 그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조제 건수가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조제 파우치란지 그리고 잉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모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조금 전에 하나 머티리얼즈도 소모품, JVM도 소모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모품의 어떤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소모품 같은 경우니까 잉크 그리고 조제 파우치 같은 소모품은 전체 매출에서 한 40%가량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판가 인상이라든지 수출 증가 이런 부분도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리고 바닥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컨셉이 또 실적이라고 하니까 다음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표님의 픽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정말 다양한 업종군을 담아 오셨더라고요. 네. 네. 그런가요?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종목 성장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네. 특히 어제는
더 불안했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힘들었죠. 네. 오늘은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덱스를 선정을 좀 했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제 저는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나라는 IT 쪽,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내가 결국엔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은 반도체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련돼서 어떤 중소형주를 볼 것이냐, 대형주를 볼 것이냐 고민인데, 전 중소형주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형 소재 부품 중에서 시가 공정용 실리콘이라든지 쿼츠, 알루미나 이런 부분들의 계열의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 소진이 되는 제품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공급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은 매출 그 분포들을 본다면 국내 기업이 한 40%, 해외 수출이 한 50%에서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어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 있었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올해 작년에 분기당 그 영업이익 100억을 돌파를 했는데, 올해는 그 이상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주가도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월덱스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여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장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번에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이번에는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고려아연.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고려아연은 뭐 회사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1분기는 한 15% 성장 예상되지만 2분기부터는 좀 크긴 폭의 성장성이 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아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연 재련 수수도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봐지고 있는데요. 아연 재련할 때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재련 수수로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연 재련 수수로 같은 경우는 2분기에 톤당 230달러로 타결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이 1분기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황제주를 한번 노려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업인 아연뿐만 아니라 신성장 사업도 많습니다. 동박이라든지 황산니켈이라든지, 그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아시겠지만은 이 니켈 관련해서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 관련 증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양극재 어떤 원료가 된 게 전구체고, 전구체의 90%가량 차지하는 게 니켈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니켈을, 이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업체가 그 캠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캠코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이 현재 35%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원료도, 죄송합니다. 2차 전지 원료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들도 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그리고 네. 새로운 사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지만 황산 니켈이라는 그런 수익성 또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00만 원 황제주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표님의 픽 종목, 네 번째 픽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동구 SNC입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당황을 많이 하는 게, 네. 민현 분하고 방송하는 네. 것도 있고, HTS가 좀 열리지 않는 것도 있고, 네. 총체적 난국이네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 가지고의 이슈는 전 장기화될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그러면은 대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원전이 대안이다라고 말하는데, 원전 대안 될 수 있죠.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필요한 건 언제다? 지금. 하지만 원전은 언제? 정말 빨라야 5년에서 10년 뒤에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효율이 있든 없든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는 저는 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풍력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럽이 4500
480기가와트급의 풍력 신규 설치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도 태양광 풍력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련해 가지고 풍력 타워 수출 증가 성장세가 계속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차트가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삼각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1월부터 흐름을 보시면 위아래 고점과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이 마무리된다라면 충분히 추세 전환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국 SNC 찝어주셨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중국 시장이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0.42% 밀린 채 출발을 알렸고요. 3,199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역시나 하락 출발했습니다. 0.59% 내렸고요. 21,192포인트 선 개장을 알렸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반면에 니케이 지수는 지금 1%대 강세에서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0.9%대 오름세 집계가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견조한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7%의 오름세 2,68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굳건히 버텨줍니다. 0.6% 오름세 집계되면서 9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별 거래가 조금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해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 매도로 이 시각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419억 원가량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은 꾸준한 매수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10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네요. 오늘 오전장 매도 우위를 보여주다가 118억 원가량 매수로 전환한 기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지금 흐름도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네 번째 종목도 실적 관련주입니다. 이미 네. 잘 나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한 업종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철강처럼 한 업종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332억 정도 기록을 했고 이게 또 전년 대비해서 144% 더블 이상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 탈출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량도 실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바닥에서 이제는 좀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트적인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진 같은 경우는 택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아시다시피 이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물동량 같은 경우 택배 처리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택배 단가도 인상을 했고 그리고 택배 처리량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택배를 포함한 물 사업 부문에 대한 어떤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택배를 포함한 육상 운송, 하역, 창고 이런 부분들은 물동량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사업 부분의 어떤 수익성이 전년 대비해서 30%나 좋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런 흔들이 단기적으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물류에 대한 문제가 중국 쪽에서 발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상하이가 지금 봉쇄가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에 대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운 쪽보다는 이 해운을 좀 아우르는 물류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가의 바닥 탈출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 한진을 네 번째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 대란에 대한 게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물동량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컨셉을 확실히 잡고 가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표님의 마지막 픽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고쳐졌나요?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호텔신라 선정을 네. 좀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공항이 북적북적 된다고 하잖아요. 전 진짜 아직 인천공항 못 가봤는데 지금 네. 난리 났다고 합니다. 다들 못 나가서.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저 사람이 많다고 하죠. 지금 항공권도 네. 주별로, 그러니까 지난주 일주일이 지났는데 똑같은 노선인데 막 10만 원씩 20만 원. 유럽 노선은 한 50만 원씩 올라갔다는 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연말 정도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 하실 때 그냥 캐리어 들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면세점을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공항 면세점보다는 시내 면세점을 들려서 먼저 편하게 쇼핑을 하고 공항에서 물건을 많이 수령을 하시죠. 그래서 국내 면세점들 보시면 뭐 백화점 관련해서도 면세점이 있지만 호텔신라가 상당히 좀 고가 브랜드의 면세점이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약간 보복 소비 이런 부분들 같이 묶어서 보신다라면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이 그동안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삼모사였던 게 매출이 많아도 뭐 세금 내고 뭐 수수료 내고 네. 뭐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수료 체계를 정부가 좀 많이 완화해 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수수료 체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네. 수익은 더 좋아진다. 그전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호캉스 뭐 이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네. 최근에 수급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분들 호텔신라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호텔신라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님의 마지막 픽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좀 가벼운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실적 말고 앞으로 뭐 전기차 테마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구형테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금 미국 세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CES 방문 그리고 현지법인 관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뉴욕 오토쇼 2022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래서 전기차 생산하기 위해서 부지를 보러 갔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1년 5월 달에 어쨌든 미국 그 전기차 투자를 위해서 구조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일단 계획은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부지 선정이 일단 먼저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세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작년 투자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미국 방문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전기차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 엘리바마에 또 현지 공장이 있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아마 지금 엘리바마, 조지아 그쪽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좀 전반적으로 우회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현지법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부품업체들이 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조달도 쉽고 그리고 현지 노하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엘리바마 쪽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엘리바마주의 구형테크 USA라는 현지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형테크가 만약에 전기차 현지 생산을 하게 되면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 좀 쫓겨서 촉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대표님의 탑픽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동구 SNC를 탑픽 종목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수렴이 마무리가 되고 좀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는 거 본다라면 충분히 저는 현재가부터 뭐 손절가 5,700원 이탈하기 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7,000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 동국 SNC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탑픽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카운트를 하시길래 위에서 물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네요. 근데 탑픽주는 고려아연을 선택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황제주를 노린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의 상승 탄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1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 선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예상하시겠지만 100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